이번 시간에는 현대시 2편 빨리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 현대시들하고 땅끝 이런 거 연결 지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가나다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수나가 뭘까? 수나. 뭐 순이야 이런 겁니다. 수나. 순할 순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 수는 누구냐면 바로 마음을 나눈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학교에 설명해줬나? 안 해줬죠? 네. 분석을 스스로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해봤어요? 와우. 네. 자,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만. 근데 날 버리려고 했어? 와우. 네, 뒤끝 쩔어, 나, 원래. 자, 농담이에요. 자, 수나, 너는 언제? 내 전입니다. 전이 뭐죠? 전. 명예의 전당 할 때 전 있죠. 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이라는 것은 마음이죠. 집에다가 비유했다가. 언제 내 마음 속에 들어왔던 것이냐? 내사는 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것은 강조 전미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사 언제 네 전에 들어가든 나는 언제 네 마음속에 들어갔을까 이런 겁니다. 그죠? 서로 감응했다 이거야. 마음이 통했다. 즉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자, 우리들의 전당은 고풍한 풍습이 어린 사랑의 전당, 전당이라는 게 집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은 고풍한 풍습, 순수해요. 어린 이 말은 거기에 서려 있는, 순수함이 서려 있는 사랑의 전당이야. 아, 그렇구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대상을 얘기했구나. 이런. 수나, 암사슴처럼 수정, 맑은 눈이죠. 그죠? 맑은 눈. 여기 있는 친구들 아직 어려서 다 맑은 눈이야. 그러나 훨씬 더 어린 중학교 한 1학년생들 보면 더 맑은 눈인 것 같지는 않아요. 중학교 1학년생들이 훨씬 좀 더 이 저항의 눈빛을 하고 있다. 왜냐? 그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거치고 있는 중이죠. 우리 친구들도 거쳐왔던 그 사춘기. 그치? 근데 한 7살짜리 아이들의 눈을 보면 너무 맑아. 5살짜리 우리 그 조카가 가끔 놀러 오면 난 걔한테 엄청 힐링을 받아. 눈이 너무 맑아요. 네. 자, 암사슴처럼 수정 눈을 내려 감아라. 난 사자처럼 엉클린 머리를 고르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이의 이미지는 암사슴에다가 비유했고 나는 사자와 같은 모습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랑 이야기입니다. 너는 수정눈을 내려 감고 나는 사자 갈기처럼 막 이거를 머리를 막 빗는다는 거야. 그래서 엉클린 머리를 고르련다 이렇게 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둘의 모습을 암사슴과 사자에 비유하여 둘이 사랑하는 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랑을 했는데 그 순이가 순할 순자까지 썼어요. 암사슴.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 그런 대상을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벙어리였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벙어리였다. 무슨 뜻일까? 이 연과 요게 서로 연결될 수 있어요. 벙어리였다는 건 뭐죠? 사랑의 표현을 다 하지 못했다.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벙어리처럼. 벙어리. 이건 뭐 요즘 누구요? 막 장애인들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라고 못 쓰게 하는데, 벙어리 냉가슴 알트. 뭐 이러면, 장애인들을 막 비하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했다. 이 소리예요. X예요, X. 선생님이 잘못 써서. 자, 청춘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들의 나이, 우리의 시대를 얘기해. 청춘. 여기에
시상을 집약시킨다. 우리는 청춘의 때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스러운 촛대에 열한 불이 꺼지기 전 순아 너는 앞문으로 내달려라 했습니다. 자, 무슨 소리일까요? 청춘이 사그라들기 전에 순아 너는 앞문으로 막 달려가 이런 얘기야. 왜? 너의 열정을 다하여 달려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앞문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해서 뭐야 갑자기 왜 앞문으로 달려가? 성스러운 촛대에 뜨거운 불이 꺼지기 전 우리 열렬히 사랑을 나누자 이래야 되죠. 그죠? 그지? 그런데 순아 너는 앞문으로 내달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앞문으로 도망치란 얘기야. 도망쳐라 혹은 너의 길을 향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앞으로 나 있는 길로 가란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상이 흐르는 전체 구조를 보셔야 돼요. 땅끝도 마찬가지지, 그지? 그러나 했습니다. 땅끝 갖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땅끝이 늘 젖어 있다. 젖어 있다는 것은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지. 근데 왜 젖었어? 물이 파도가 들이닥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 자체는 현재는 절망의 공간이지. 근데 바다가 시작되네?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거기에서 전환된 부분. 그것 때문에 희망을 얘기했지. 기본적으로는 지금 땅끝은 어렸을 때 갔던 이상적 공간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잖아요. 그죠? 절망의 순간에서 그 이후에 재해석을 했죠. 그런데에서 재해석을 해서 희망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너의 길을 향해 가라 그랬어. 무슨 소리일까? 각자 길로 찢어지자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청춘의 이 열정을 막 다 해가지고 서로 막 열렬히 사랑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어둠과 바람이 우리 창에 부닥치기 전 이게 중요합니다. 어둠과 바람 뭐죠? 현실의 시련과 고난이죠. 뻔한 겁니다. 어둠 그치? 그래서 노을은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뭔 소리야? 나오겠죠? 연결지어서 그치? 노을이 고운 노을 보려고 그네를 차고 올라갔어. 노을이 어둠에게 잡아먹혔어. 그네가 삐걱삐걱. 무슨 소리야? 절망했다는 얘기죠. 꿈이 지금 좌절된 것을 의미하지. 어린 시절의 꿈들도 좌절되는 게 있죠. 그죠? 분명히 있어요. 나는 중간고사 잘 볼 거야. 그지? 좌절했잖아요. 경험이 있죠? 네. 내가 뭔가 이거 막 하고 싶었는데 좌절된 게 있어. 그쵸? 어둠과 바람이 우리 창에 부닥치기 전에 그러니까 순위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미스터 선샤인 봤어요? 드라마? 거기에 보면 이병헌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여기에 감금해 둔 게요? 하고 김태리가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보호요. 거기서 막 심쿵해서 이병헌 보호요. 와, 이병헌과 사랑에 빠질 뻔했습니다. 예, 예, 예. 이병헌 선생님이 그냥 아주 초창기에 막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난 이병헌을 알았고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배우였어요. 예. 약 30년도 더 됐습니다. 예.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약간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그 골격에 아주 개성적으로 생겼는데 좀 잘생기고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구나 했는데 정말 큰 인물, 그죠? 월드스타가 되셨어요. 그리고 막 닌자 뭐 이런 데도 막 나오고 막 GI 유격대 거기 막 나왔잖아. 몰라요? 네, 모이셔도 됩니다. 자, 우리 창에 부닥치기 전 시련과 고난의 시기가 오기 전에 난 널 보호할 거야. 아시겠죠? 네. 나는 영원한 사랑을 아는 채 뒷문으로 멀리 사라져다 나의 길을 가겠다. 왜? 널 보호하기 위해서. 널 왜 보호하는 거야? 이제 내게는 삼림 속에 삼림이란 말은
빽빽할 삼자입니다. 삼림 요거 한자로 써볼까요? 되게 웃겨요. 나무 목자 3개를 하면 빽빽할 삼입니다. 림은 뭐죠? 숲을 림이에요. 이게 삼림이야. 나무목만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많은 거야. 우거져 있죠, 그죠? 네. 삼림 속에 아늑한 호수가 있고, 자, 그래서 순이의 미래는 뭐죠? 안락하고 안전한 거. 기원하는 거야. 너는 네 길로 그리로 가야 돼. 내 길로 오면 안 돼. 우린 사랑할 수 없어.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갈 길은 그것과 달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없는 거야. 왜? 일제강점기. 그래서 더한 고통이 오면 너 나하고 같이 하면 감당할 수 있겠나. 이게 그죠? 너 나하고 함께 가면 굉장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야. 네 길로 빨리 재빨리 달려가. 나 위험한 남자야. 이렇게 얘기해. 자, 하나도 안 위험해요. 자, 저는 하나도 아니에요. 저 남자가 위험하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전혀 중첩이 안 돼요. 그냥 봐도 전혀 지우하고 선생님이 맞짱도 지우한테 맞을지도 몰라요. 네. 자, 이 남자가 말이에요. 왜? 저항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사랑도 할 수 없는. 너무 안타깝죠. 그죠? 네. 내게는 준엄한 산맥이 있다. 자, 나의 미래. 뭘까요? 고난의 길이죠. 사랑의 전당에서 사랑하는 대상과 결별하는 것. 자,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어린 시절의 순수와 동경과 이상과 결별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그 순이와 함께 어린 시절의 동무와 함께 주변에는 예쁘장한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여자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현실 안주적인 삶에 대해서 결별을 선언합니다. 왜 갑자기 흐뭇한 엄마 웃음을 나한테.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해봐. 이런 웃음이었어요 방금. 자, 엄마 내 말이 맞죠? 막 이러고. 자, 그래서 내게는 삼림 속에 아늑한 호수가 있어. 너희들은 거기에서 안락하게 살아. 그럴 자격이 있어. 그죠? 그러나 나는 저항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대상과 왜 사랑을 함께 이어갈 수 없느냐. 윤동주도 왜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일제강점기 3대 미남 시인인데 연세대 국문과 나왔는데 심지어.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나는 고난의 길, 저항의 길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절망의 순간에 더한 절망,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너는 네 문으로 달려가. 나는 내 길로 갈 것이다. 뒷문으로. 앞문과 뒷문 헤어지는 거.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고 깨는 겁니다. 안타깝죠? 자, 윤동주의 사랑의 전당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약간 말장난 같은 보라, 감자꽃 됐습니다. 자, 자주 보라, 자주 감자꽃 피어있다 했습니다. 자,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 자주색과 보라색 이럴 수 있죠. 자줏빛, 보랏빛. 자주 감자꽃 피어있다. 자줏빛 감자꽃이 피어있다. 혹은 자주 봐주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알죠? 색채도 되고 또 자주 보라는 명령형 의미, 어미. 자주 봐. 이런 의미도 있다. 자, 일 갈 적에도 마을회관 놀러 갈 적에도 문 안 잠그고 다니는 네 어미 누가 자식놈 흉이라도 볼까봐
자, 밖으로 다닐 때, 일 갈 적에도, 마을회관 놀러 갈 적에도 문 안 잠그고 다니는 네 어미예요. 자, 네 어미가 했습니다. 이게 화자죠. 아, 화자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엄마가 엄마에 대해서 초점화를 하고 있죠. 즉 대상입니다. 엄마라는 대상을 지금 제시했어요. 자, 네 어미 누가 자식놈 흉이라도 볼까봐 끼니 때가 돌아오면 대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러니까 누가 자식놈 흉이라도 볼까봐 찬밥에 물 말아 훌훌 넘깁니다. 무슨 소릴까요? 분명히 문도 안 잠그고 다닐 만큼 향토적이죠. 그죠? 토속적이란 말이에요. 향토적인 공동체입니다. 도둑이 없어서 굳이 문 안 잠가도 돼. 그런데 왜 자식놈 흉이로도 볼까봐가 나왔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랬을 리가 없죠? 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요. 역시 흐뭇한 미소. 자, 그래서 자식놈 흉이라도 볼까봐, 즉 찬밥에 물 말아 훌훌 넘긴다. 무슨 말일까? 엄마를 돌보지 않는 자식이란 얘기입니다. 아니, 자식놈들이 지금 홀어머니 안 돌보는 거야? 이런 말이라도 들을까봐 와서는 대충 그냥 끼니 때우는 엄마의 모습이야. 그때는 누가 들어왔는데, 아이고, 자식들이 안 돌봐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문 걸어 잠그고 몰래 이렇게 밥을 그냥 대충 땡기고 때우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문을 안 잠그고 다니는 것은 공동체, 향토적 공동체를 얘기하지만 대문 꼭꼭 걸어 잠그는 것은 뭐죠? 자식을 위한 행동이죠. 자, 이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집에 계시는 아빠, 엄마,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랬죠? 왜 그럴까? 희생해서 걔가 그 사회에서 뭔가 자기 자리를 차지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계속 밀어줘야 돼. 그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 키우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지금이야 이렇게 사람 꼴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해갖고 다니지. 한 17년 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24시간 내내 이렇게 돌봐야 돼. 그죠? 그지? 우유 먹고 이렇게 기저귀 차고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 다 애기들이었죠. 2010년생? 예. 자, 그래서 엄마를 돌보지 않는 자식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선생님 말 이해했어요, 여기? 설명 이해하셨죠? 문 안 잠그고 다닌 것은 주변 이웃들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흉 잡힐까봐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생활은 몰래 한다. 찬밥에 물 말아 훌훌 넘기는 칠순에 닿은 네 홀어머니나 자주 보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홀어머니에 대해서 자식들의 관심과 애정을 촉구하는 거죠. 자주자주 좀 들여다보고 안부 전화도 좀 드리고 해야지. 시골에 있다고 그냥 내팽개 쳐놓고 서울에서 돈 번다고 저 도시 나가서 돈 번다고 그냥 니네 인생이나 살려고 막 거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자주자주 좀 들여다봐.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럼 아까 자주 감자꽃은 결국 어머니의 이미지라. 왜? 자주 감자꽃이 피었다는 것은 나중에 감자가 주렁주렁 이제 열리게 되겠죠. 그죠? 감자는 뿌리 열매죠. 그죠? 그 안에서 이렇게 캐내야 된다. 감자 나무에 감자가 막 매달리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자주 감자꽃 피어 있다. 어머니가 챙겨 싸준 감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어머니의 사랑, 정성, 희생, 이런 것을 의미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쪼글쪼글 썩혀서 버린 화단에 자주 감자꽃은 피어. 자, 어머니의 사랑하죠. 쪼글쪼글 썩혀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준 거를 다 안 해먹었어.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썩어버렸어. 그거 갖다 버린 거야. 화단에. 자주 감자꽃이 피었습니다.
자, 그래서 쪼글쪼글 썩혀서 버린 화단에 그걸 갖다 놨더니 얘네 거기서 꽃이 다시 피어났다. 꽃핀 나 볼라 말고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바로 감자꽃이에요. 꽃이, 야, 꽃핀 나를 보지 말고 니네 엄마나 좀 들여다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엄마에 대해서, 어머니, 혼자 계시는 어머니에 대해서 자식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꽃이 지금 뭐라고 하겠느냐. 그렇죠? 그만큼 자식은 항상 이기적이죠. 여러분도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세요. 이기적이야. 계속 부모한테 뭐 달라고 하지. 부모를 위해서. 그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뭐 생일 선물 드리고 이러지만 내 돈으로 뭐 드린 거 아니잖아. 엄마 아빠 용돈 받은 걸로 주잖아. 그지? 예. 자, 뭐 어쨌든 자주 감자꽃은 피어 꽃핀 나 볼라 말고 쪼글쪼글 오그라드는 네 호럼이나 자주 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 엄마의 사랑과 정성과 희생을 항상 되새기며 살아라. 아까 쪼글쪼글 썩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엄마의 사랑과 정성과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쳤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도 엄마는 그 자식들 감싸려고 혼자 찬밥을 물에 말아갖고 훌훌 넘기는 거 남한테 안 들키려고 평소에는 문 열어놓고 다니던 사람이 문 걸어 잠그고 그걸 먹는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홀로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정성, 사랑, 희생을 다 퍼준 엄마가 홀로 늙어가는 모습을 너희들이 관심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자, 가는 직유법을 활용하여 화자와 청자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랬습니다. 암사슴처럼, 그 다음에 사자처럼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맞는 것 같죠? 자, 2번입니다. 나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중심으로 애상적인 분위기. 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꽃이 피어 있다. 요거는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애상적 분위기를 심화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굉장히 슬픈 분위기로 막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가와 달리 나는 동일 어구를 반복하여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 애상적 분위기의 심화 이랬습니다. 애상적 분위기를 심화하는 게 아니죠. 애상적인 건 막 슬프단 말이야. 누가 죽었다든지 뭐 시련의 상처를 겪었다든지 좌절을 겪는다든지. 자, 4번 나와 달리 가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했습니다. 반대죠? 가와 달리 나는 자연물을 의인화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누구예요? 감자꽃이란 말이에요. 감자꽃이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식들에게 한마디 건네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거예요. 화자가 감자꽃입니다. 아시겠죠? 엄마는 초점화된 대상. 엄마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자주색, 보라색 예쁜 감자꽃, 꽃핀 나 보려고 하지 말고 니네 어머니나 자주 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렸고, 가나 모두 설의법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입니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답은 1번이죠. 아까 보신 대로 암사슴처럼, 사자처럼. 암사슴처럼 수정 눈을 내려감아라. 너는 거기서 예쁘게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헝클어진 이 엉클린 머리를 골라서 다시 사자처럼 용맹하게 이 시대와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시 두 편을 봤습니다. 현대시에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나눠드린 걸로 선생님이 띄우다 보니까 오늘 걸 띄웠으니까 오늘 나눠드린 걸로 17번 문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에서 화자는 시적 발화의 주체예요. 그래서 화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주제 형상화 방식이 달라지죠. 가에서는 단일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요. 그래서 자신이 내린 결단입니다. 그죠? 결단. 뭐죠? 저항 의지죠. 시대에 저항하며 맞서 싸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목소리가 시 전체를 일관되게 이끌어. 나는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안전한 곳에 있어. 자, 한편 나에서는 일상적 대상을 관찰하는 화자와 그 다음에 관찰의 대상이었던 화자가 함께 나타나. 자, 첫 번째 화자. 특이한 게 있죠? 일상적 대상을 관찰하는 이 대상이 누굴까? 어머니죠, 그죠? 관찰하는 화자가 있어. 그 다음에 관찰의 대상이었던 화자가 있습니다. 감자꽃이죠. 자, 복수의 화자가 등장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이것이. 자, 니네 엄마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계셔. 이런 화자가 하나 등장했어. 그랬다가 꽃핀 나 볼라 하지 말고 해서 뒷부분에는 감자꽃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앞에는 어머니를 관찰하는 다른 화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관찰의 대상이었던 감자꽃이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시각의 목소리가 교차합니다. 그래서 주제의식이 매우 입체적입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엄마에 대한 그 느낌, 이런 것을 막 다각도로 떠오르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을, 내용을 다 이해했을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이거 다 쓰셨죠? 지웁니다. 화자가 순에게 안문으로 내달려라 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를 일관되게 이끌어가는 화자의 목소리. 그치? 우리들은 서로에게 사랑의 표현도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헤어져야 해. 가는 길이 달라.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순에게 뒷문으로 멀리 사라지련다. 이 말 어때? 사라지겠다. 이 말이죠. 사라지겠다니까 뭘까요? 결단이죠. 주체적 결단입니다. 맞아요. 3번 첫 행에서 자주 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에 자주 보라. 이것은 달라요.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시각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것이 드러난다. 감자꽃 자꾸 보지 말고 엄마 자주 들다 봐.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막 디다 봐. 매우 있잖아요. 들다 봐. 매우 있죠? 들여다 봐라. 자, 4번. 관찰의 대상이었던 화자가 자신을 관찰하는 화자에게 꽃핀 나 볼라 말고 라고 말을 거는 것은 주제의식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관찰의 대상이었던 화자가 자기 관찰하는 화자에게 꽃핀 나 볼라 말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5번입니다. 나에서는 일상적 대상을 관찰하는 화자와 관찰의 대상이었던 화자가 서로에게 성찰을 촉구한다. 말이 안 되죠? 서로에게 성찰을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를 그 등한시하는 자녀들에게 성찰을 촉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자의 구조가 이중적이다. 이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답이 5번입니다.